네, 우리의 김건희 여사가 세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을 전할 것이 별로 없었던 외신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으로 지금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나오더니 이번에는 일본에서까지 일본 주요 신문이죠. 보수를 표방하는 신문 요미우리 신문 국제면에 또 멋지게 우리 김건희 여사가 또 하나를 장식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부인 의혹 잇따라 고급품 수수 주가 조작에 관여,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이 작은 신문 주간지 이런 데서는 이 문제를 보도를 해왔었는데 일본 주류인 보수를 대표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이 문제를 다룬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 뭐든지 다 퍼주려고 하고 일본 문제, 한국과 일본 문제는 모두 다 해결하겠다 이런 각오. 그러면서 최고 전 세계 하나 남은 친구 일본. 그런데 거기에서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디올백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서방의 대부분 국가에서 다루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자제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 친구니까, 가장 친한 친구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의 부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오늘자 국제면에 이제 화려하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수여당 국민의힘에서 4월 총선을 지휘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자 대통령 쪽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안 보이고 외신에서 더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유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미우리는 명품백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가 조작 문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 내용까지도 모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김건희 리스크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정권 운영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 굉장히 쉬쉬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제대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언론에서 보지 못하고 해외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18이 마찬가지잖아요. 독일의 기자 한 명이 그것을 서방 세계로 전했지 우리 언론은 완전히 통제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뿐만이 아니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 가디언, BBC,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에서는 산케이, 주간 후지 이런 데서도 다뤘었고요. 아르헨티나의 신문, 또 칠레 신문에서도 이런 의혹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봤습니다. 더 가디언에서는 아주 영국 일간 신문이죠. 더 가디언에서는 매우 상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사였는데요. 영부인과 디올백, 한국 정치를 뒤흔든 스캔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같다. 상당히 복잡한 한국 드라마 줄기처럼 읽힌다. 그러나 이건 각본에 따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보수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실제 정치적 위기 상황이다. 이러면서 김건희가 이 디올백을 수수하는 그 장면,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마찬가지죠. $2,200 디올 핸드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든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한국인 대다수가 이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까지도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죠. 디올백 스캔들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소소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방을 받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도 실었죠. BB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영부인 디올백이 국가의 리더십을 흔들다. 이런 기사였는데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스캔들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전망을 위협한다.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죠. 영국 신문이죠. 한국 영부인의 $2,000 디올백이 비난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제목이었고 일본 산케이 신문은 궁지에 몰린 한국 대통령이 여당 총수의 사직을 요구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는 불가피하다. 예.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불가피하죠. 당연히 여당은 총선에 참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전 디올백 스캔들이 한국 여당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칠레 일간지 또 스페인 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에서 이런 전 세계 언론이 우리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로 여당은 참패한다. 총선에서 이런 분석 기사를 싣고 있는 겁니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이죠. 정말 국제적 망신. 정말 이런 걸 두고 개망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망신을 지금 우리나라가 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국제적 정말 망신 아니에요? 여사가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명품백을 수수하고 그 장면이 촬영이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야, 정말 옛날 전두환이는 정치를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사과하라 이러니까 후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개하고 사과하고 찍어서 사진을 올렸잖아요. 일명 개사과. 그때는 개사과라도 했어. 지금은 돼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이거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앞으로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도 없이 나갔잖아요. 앞으로도 나갈 거잖아요. 외국 여행 나가는 게 대통령 된 목적인가 싶을 만큼 외국을 자주 나가니까. 뭐 외교를 한다는데 그렇게 외교를 했으면은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거기에 올려놔야 될 사람이 이렇게 명품 백을 수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조차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전 세계의 한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가면 외신 기자회견을 할 때 그쪽 언론사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떤 외교 다 젖혀두고 윤 대통령을 딱 만나는 순간 김건희 명품백 이것만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기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누라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해외 안 나가겠네요? 무섭긴 하겠죠. 왜냐하면 그쪽 기자들 입을 틀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자들 입은 틀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틀어 막고 있고요. 뭐 국회의원 입도 틀어 막는 마당에 뭐 기자 정도야 뭐 그 정도 입 못 틀어 막겠습니까? 부인이 이 정도의 일에 비리를 저질렀으면 남편인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조사받고 수사받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언론은 대충 뭐 보도하고 이런 걸 막 세게 보도하고 그러면 압수수색하고 감방 보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탄압을 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잡아집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언론이에요. 그렇지만 해외 언론, 뭐 BBC, 가디언, 요미우리 압수수색 할 겁니까? 우리나라 검찰 보내가지고 자기 수하들, 저 충견들 보내서 압수수색 한번 해보시죠. 거기는 무서워서 압수수색 못하고 한국 언론은 뭐 한 자막 하나만 잘못해도 압수수색하고 기자 감옥 보내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게. 하는 짓거리는 똥막까지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좀만 불리한 내용을 기사로 쓰면은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탄압하고. 아이고 진짜 언론 탄압 적당히 하셔야 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언론은 하이에나예요. 반드시 뜯어먹습니다. 언론도 캐비넷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내는 어떤 형태의 기자회견이든 간담회든 대담이든 뭐 김치찌개 간담회든 이런 걸 할 것을 약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KBS야 어차피 자기 방송이니까 박민 보내가지고 자기 방송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는 것이 뭐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설을 앞두고 뭔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뭉개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번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점심 먹고 차 마시고 2시간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 이야기를 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도 이 기사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택 문제, 철도 지하화, 교통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이런 거 외에 이슈는 없었다. 그럼 뭐 하려고 만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 문제 거론했냐? No. 김경률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거치 문제 논의했냐? No. 그럼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논의했냐? No.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냐? No. 그럼 뭐야?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북한은 막 뭘 쏴대고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기 앉아서 중대재해처벌법 뭐 유예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뭐 지하철 지하화 문제 논의했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야죠 제대로.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문제도 논의를 안 했다. 신년 기자회견도 논의 안 했다. 총선 관계도 이야기를 안 했다. 이거 뭐야? 그건 뭘 한 거죠? 밝혀진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밀실 정치 아닙니까? 명백한 밀실 정치고 그야말로 국민과의 불통이고 수직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2시간 40분씩이나 그 고위층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뭔 이야기가 나와서 해결책이 나오든가 대안이 나오든가 대책이 나오든가 해야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무슨 민생요? 당신들이 이제까지 민생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마누라 명품백 수수 숨기는데 급급했고 그 앞에 최전선에서 아니다고 싸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 여당 아닙니까? 근데 무슨 민생이 있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민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민생 도대체 사과도 없고 그러려고 만났어요? 그런데 국힘하고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기류가 딱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건희 사과는 없다. 그리고 김경률은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벌써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률이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김경률 사퇴로 일단락 될 것이다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그걸 용인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처절하게 밟아버린다니까요. 김건희 문제만 입에다 뗐다 언론도 밟아버리고 비대위원도 밟죠. 그런데 김경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그 말이 옳든 그러든 간에 국민 정서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김경률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문표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뭔가 좀 결단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소된다. 예. 김경률 너 나가 이 새끼야 이거잖아요. 네가 감히 사과를 이야기해 이거잖아요. 자, 유상범 의원 S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어.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비대위원 사퇴 여부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비대위원회에서 나가 임마 너 감히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건들다니 이거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기류 변화를 보면 어제 용산에서는 요 문제 하나만 논의가 됐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겠습니까? 이거 김건희 사과 이야기 안 했는데요. 뭐 안 했는데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통령실이고
예? 전 세계 언론은 김건희 여사 사과 비올백 문제로 저렇게 나라를 개망신을 주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앉아서 2시간 40분 동안 밥 먹고 차담하면서 한다는 지시. 김건희 사과는 없다. 1. 김건희 사과는 없다. 2. 김경률 나가. 건방진 놈. 이거잖아요.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다. 외신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고 대통령실에 그 고위직들이 앉아서 작당한 결과. 사과는 없다. 김경률 나가. 한심스러워합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네. 한심해요. 오늘 또 오찬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오찬하면서 또 협박하고 그렇게 하세요. 영상.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